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저녁 늦게 영상 하나 만들어서 올립니다. 산책을 나갔다 왔는데 비가 조금 부슬부슬 오는데 우산을 갖고 다녔는데 우산 안 쓰고 다녔어요. 비 뭐 맞을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한강에 항상 이렇게 이 시간 정도 되면 그 약간 잡초가 우거진 그런 데 다니면은 여기 암사 생태공원 쪽 있거든요. 그쪽이 거기가 딱 좋아요. 광진구에서부터 암사대교까지 냄새가 되게 좋은 그 코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스가 있어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할머니 댁에 갔을 때 그 느낌이 나가지고 그 다니다가 이제 잠깐 쉬다가 그 댓글을 좀 봤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달리고 그제도 달리고 그랬는데 집을 팔았다는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한 열흘 전부터 이렇게 한 번 몇 명 보이더니 최근에 좀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거 저도 겁이 덜컥 나는 거 이거 뭐 제가 책임지지도 못하는데 다들 엘리엇님 말 듣고 팔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 댓글이랑 그다음에 자료랑 같이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판 게 잘한 것이냐, 아니면 지금 각 보유하신 분들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살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좀 뭐랄까 보류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목, 엘리엇님 말 믿고 어제 아파트 팔았어요. 근데 좀 쫄리네요. 제가 더 쫄리네요. 제 말 듣고서 했다니까. 자, 근데 여기 배경에 있는 분은 이제 그분이 여자분이신 것 같아서 그냥 아무 여자나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갖고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에요. 저기 안드로메다 성운에 있는데 사람은 아니야. 천녀 유혼 사람은 아니에요. 자, 댓글 읽으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그 대신 자료 화면은 제가 빨리 여러분들이 좀 믿을 만한 거 제가 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지 참고로 저도 무주택자예요. 저도 5년 살다가 5년만 딱 채우고서 팔았고 지금은 전세 산다고 그랬죠. 솔직히 얘기하면 뭐 자세한 얘기까지는 못해도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가 살 때 5년 전에는 한 6년 됐죠. 6년 전에는 대출이 70%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 있는데 대출이 얼마 필요하다가 아니라 우리 이제 타짜들은 대출이 얼마까지 나와? 야, 너 얼마 줄 수 있어? 한 다음에 모자른 돈을 내가 껴넣는 거예요. 그게 레버리지를 가장 크게 일으키는 거거든요. 왜냐면 현금을 갖고 있거나 다른 데 투자하면 되지. 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1억 7천 내 자본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대출 받았고요. 그래가지고 9억 2천만 원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세 살아요. 왜냐면 방이 하나가 더 필요했거든. 이제 30평에서 46평으로 이제 이사로 와서 이제 제 작업실도 필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같은 이제 중년이 되다 보면 이제 그 와이프가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밤에. 그래서 혼자 이렇게 있을 때가 완전히 19금, 그러니까 39금. 네, 여기까지. 제가 나중에 제가 이제 서류상에서 안 나타나는 매수할 때 한 1200만 원인가 더 제가 세이브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팔 때도 1300인가 세이브 시킨 거 그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합쳐서 그 9억 2천이 된 거예요. 총 수익금을. 물론 세금을 빼면 좀 더 줄겠죠. 어쨌든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집을 보유하고서도 막 폭락한다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팔았으니까 저는 팔았으니까 폭락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폭락할 것 같아서 판 거예요. 팔고 나서 폭락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계속 분석을 했거든요. 자, 댓글 좀 볼게요. 좀 보겠습니다. 사랑니님이에요. 이거 5시간 전이지만 이거 어제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엘리엇님 믿고 지난달치 내놓고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내놓고서 오늘 계약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얘기네요. L 동지 반갑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저도 집을 팔고 지금 이게 이 실현이죠. 그리고 이제 뭐랄까 전세 또 여러분들도 이제 가능하면 전세나 월세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아마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L 동지래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세류성아님께서 6, 7년 후에 같은 금액으로 지금보다 2배가량 좋은 곳으로 이사하길 아니면 그 집을 반값에 살 수 있길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최장 8년으로 보는 거니까 일단 1차 4년을 보고 최장 8년으로 보고 저는 박승 총재님이랑 달라요. 박승 총재님은 30년이야. 저는 8년밖에 안 돼요. 사랑님 바로 그겁니다. 전세 4년 살고 25년부터 월세에 들어가서 기회 볼 겁니다. 근데 벌써 쫄리네요. 저랑 전략이 똑같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 에스더님은
하락기에는 전세도 불안하죠. 아까 잘 생각하셨다. 이런 글이 몇 개 올라왔는데 그냥 그런 거부터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지금 좀 이렇게 여러 명이 이런 걸 올려주시다 보니까 저도 약간 책임감이 들고, 대신 제가 책임 못 져요. 제가 팔고 나서 그 대신 부동산이라는 거는 한 두세 달 뭐 팔았는데 한 2달 만에 얼마 올랐어요. 이거 따지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사랑니님한테 그 매수한 사람 있잖아요. 그분은 2년 동안은 못 팔잖아요. 2년 동안 못 파는데 한 6개월 올랐다가 한 1년 반 빠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언님 뭐 책임지세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저도 책임 못 져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하여튼 만약에 쫓겨나시면은 제 방 하나, 여기 방 4개니까 하나 드리든지 할게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인데, 성인이니까 제가 뭐 팔란다고 팔고 사란다고 사고 그건 결국은 자기들 몫인데, 제 의견은 이랬다 이래갖고 저도, 근데 저는 안 팔고 오히려 사면서 여러분들한테 팔라고 이렇게는 안 돼요. 그건 도의적으로. 그래도 저는 뭐 옛날 주식 투자, 선물 옵션 투자 이런 거 동안 그동안 해다가 부동산에서 1억 7천으로 딱 만 5년 만에 9억 2천 수익이 났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큰 목돈이잖아요. 부동산은 목돈이. 주식은 했다가 막 300만 원 벌었다가 1000만 원 벌었다가 또 깨졌다. 막 이게 나누지만 부동산은 딱 한 통이잖아요. 주식은 이렇게 막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벌다 보면 나중에 보면 남는 게 없어.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뭐 벌었다고 술 사주고 뭐 쓸데없는 거 뭐 사고 하다 보면 남는 게 없었는데, 부동산은 달라요. 보니까 큰 목돈이니까 제가 나중에 세세하게 매수할 때는 어떻게 서류에 안 남게 한 1000몇백만 원 세이브를 시켰는지, 팔 때는 또 어떻게 요령을 해가지고 또 1000몇백만 원,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것도 합치면 한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돼요. 자, 그 다음 또 글 볼게요. 이제 이것도 어저께 글인 것 같아요. 보니까 언제나님 글인데, 잠깐만요. 어저께 글인데 잠깐 볼게요. 엘리언님 말이 맞아요. 근데 철자가 엘리언이에요. 엘리언. 보세요. 엘리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에일리언이라고 쓰려다가, 그러니까 에일리언과 엘리엇과 헷갈린 거야. 이게 짬뽕이 된 거야. 왜? 안드로메다에서 왔다는 걸 아니까 이분 하여튼 섭섭하네. 저 지구인이에요. 에일리언님 말이 맞아요. 저도 아파트 정리 다 했습니다. 제가 살 집도 정리하고 서울 아파트 모두 정리했습니다. 꽤 가지고 있었죠. 꽤 가지고 있었다는 거는, 꽤란 얘기는 한 서너 채 이상인데, 아무리 적어도 한 2채 갖고 있었다고, 2~3채 갖고 있다고 꽤가 아니죠. 하여튼 전문 투자가 보네요. 한두 달 사이에 다 팔리더라고요. 뭐 좋을 때는 쉽게 팔리죠. 지금이요? 집 안 팔려요. 그 당시보다 호가는 올랐는데 팔리질 않아요. 거래 부동산에서 정말 정리 잘했다고 합니다. 50대 후반 이상은 이분 나이가 50대 후반 이상이래요. 저는 30대 초반, 이제 막 마음이 그렇다고. 마음이 우리 저기 안드로메다에서 나이는 그렇게 따져요. 50대 후반 이상은 폭락, 폭등 몇 번씩 겪은 세대입니다. 요번 부동산 시장은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폭등했죠. 끝물이다 생각했습니다. 여유롭게 자산시장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폭락할지도 궁금하고요. 집 남아 돌아요. 중소 언론들 거의 다 건설회사가 지주회사입니다. 지방은 더하고요. 오래전부터 건설사 하면 언론사 있어야 마음 편히 분양합니다. 이번 폭등장은 모든 언론들이 손잡고 폭등시킨 거라 생각합니다. 덕분에 재미 좀 보고요. 그러니까 그 덕을 수혜를 입은 거죠. 솔직히 저도 5년 동안 오를 때, 막 펌프질 할 때, 그냥 작년에는요 6개월 만에 5억이 올랐어요. 진짜로. 농담 아니에요. 진짜 6개월 만에 5억이 오르더라고. 자고 일어나면 막 거래가 안 되면서 점프 해갖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 핵심만 말하지. 이것도 김민주님 죄송합니다. 처음 모시는 분인가 보네. 사라진 연끌 대출 시장 영향은 IMF 당시에도 대출 등단이 있었다. 어디 뭐 유튜브 소개를 했는데 좋은 영상 있으면은 많이 소개시켜 주세요. 박윤아님, 여기 누구 채널인지 잠시 어리둥절했어요. 왜 그랬어요? 쇼킹한 데인 줄 알았네요. 이거네. 옛날에 내가 쇼킹 부동산 금리 안 올린다고 날벼락 했다가 또 6일 있다가 제가 분명히 반대 영상 올라올 거다. 근데 진짜로 반대 영상 올라왔죠. 그 다음 또 사연을 좀 볼게요. 오늘은 구독자 사연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잘렸네요. 쿠님인가? 이게 유자가 뭐냐? K 같은데 쿠님이라고 읽게요. 그러면 지금 제가 사는 곳에 아파트 매물이 쏟아지고 있어요. 참고로 여긴 지방이고 1급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구라든지 뭐 부산 뭐 이런 중소도시 이상은 되겠죠. 평소 대비 5배 이상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걸 보아하니 업자들이 매물 숨기고 하나둘 내놓으면서 가두리 치던 것들이 여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업자들
업자들, 투자자, 개인들까지 미친 듯이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계약정지 청구권 때문인지 세입자 있으면 안 팔리니까 세입자 빠지면 일부러 빈집으로 두고 팔려고 올 초부터 매매를 올려놓았던 집 때문에 빈집이 알게 모르게 꽤 됐는데 소곤소곤 이게 그 업자들끼리만 아는 거죠. 그 동네에서만. 그 없던 전세 매물까지 갑자기 평소보다 단지별로 많게는 7배 이상 매물이 쏟아진 것도 있고요. 급한지 공실로 두면서 매매로 내놨던 집들도 전세 매물 같이 등록하고, 그러니까 매매로도 등록하고 전세로도 등록하고. 왜냐면 돈이 필요하니까 안 팔리면 어떡해. 그러면 전세료라도 해갖고 한 70%라도 받아가지고 뭐 돈을 메꿔야 되는 뭐 그런 사정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정부에서 대출 쪼이고 막 이런 게 지금 여파가 막 점점 퍼지고 있을 거예요. 참고로 여기는 최소 3배에서 7배의 매매랑 전세 매물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어요. 보통 전세랑 매매랑 같이 쏟아지진 않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업자들이나 그 투기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주택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물량을 처분하는데 급하니까 전세도 같이 내놓는 거죠. 저번 주말부터 매물 쏟아지는 게 거의 아비규환 수준이네요. 몇 년 동안 이런 광경 보지 못한 것 같은데 부동산마다 집 팔아달라는 전화로 전화불통이라는 카드라도 들리고요. 팔고 싶어도 팔 시점은 이제 지난 것 같네요. 욕심이 화를 부른 듯. 그러니까 지금은 호가예요, 다. 그리고 지금 서울 제가 매일 아침마다 실거래가 다운받아서 하잖아요. 진짜 거래가 없어요. 연중 최저치가 될 것 같아요. 진짜 잘못하다가는 이번 달 3,000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시뮬레이션으로는 한 3,600건 나오는데 그 자곡동 분양 전환한 거 빼면 점점 실거래가 신고가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다 안 되니 경제 상황은 무시하고 각 지역 부동산 카페마다 대출 막혀서 이제 대출 막힌 것도 무주택자가 제일 불리하다는 억지글까지 올려가며 여론 돌리려고 하는데 버스 떠난 것 같네요. 제가 봐도 그래요. 진짜 운 좋은 사람 한둘은 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끝난 듯.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도 아직도 올라간다고 하는 업자나 방송이 있으면 여러분 속이는 거니까 이제 손절하세요. 엘리엇이 옳았어요. 지금부터 집 사는 사람은 호구 중에 상호구인 듯. 그리고 유희왕? 유희왕은 이거 카드 아까 금리 올린다의 카드 자기가 친구들한테 딴 유희왕 카드 건 그거네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볼게요. 늘봄님 원력방송 많이 알고 지내던 친구처럼 참 친근하게 들어오게 되네요. 따끈따끈한 뉴스 도움을 줍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미숙님, 엘리언님 방송 듣고는 집이 한 채인데 전세값도 비싸고 집을 갑자기 팔아야 되나 고민되네요. 저도 솔직히 집이 한 채였어요. 저는 전문 투자가도 아니고 다주택자도 아니고 그냥 실거주 한 채였어요. 근데 전세값도 비싸고. 맞아요. 저 전세 여기 다른 사람들보다 계약 쟁의신 하는 사람보다 4억을 더 줬어. 4억을. 제가 진짜 상투 들어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전세는 상관없어요. 비싸게 좀 어때? 나중에 돌려받으면 되는데 저는 보증보험까지 가입을 했어요. 근데 김도현님 엘리엇 똥꼬 이것도 뭐야? 엘리엇 똥꼬는 무슨 뜻이야 이거? 쇼킹 부동산 아니야 혹시? 아니면은 나이트하우스? 이쪽 쇼킹 부동산 들어보니 보험사에서 금리 늦게 올린다고. 보험사가 지금 되게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갑자기 금리 올라가면 이제 파산하는 보험사도 나올 거라고 그러는데 진짜 그렇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 6일 전에 전화 한번 했던 부동산에서 연락도 한번 없더니 어제만 2번 전화 와가지고 5천 내려갖고 12억 5천이래요. 살 생각 없냐고. 그러면서 뭔가 분위기가 바뀌는 듯 하다고 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필명이 이분은 필명이 벼락비꺼지. 벼락비꺼지. 이거 우리 엘리엇 TV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우리 회원님께서 처음에 하고 제가 영털 만들고 회원님께서 벼락비꺼졌는데 이거 저작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벼락비꺼지님은요 저 회원님한테 저작권 내세요. 엘리엇 방송 안 봤으면 벼락비꺼지 될 뻔했어요. 조심할게요. 그 다음에 뭐 박전무님도 나오고 김동현님 뭐 농협 대출 막혔는데 부도난가요? 무슨 참 봉장 두들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김동현님. 자, 이거 박감사님. 이거 박감사님 제가 아까 이거 뭐냐면 한 2시간 전에 제가 한강 갔다 오다가 박감사님 최근 영상이 쭉 밀렸던 거 쭉 보다가 여기 댓글 캡처한 거예요. 박감사님 보니까 반갑네. 이거 보세요. 터지면 안 되니 대출 잠그기 시작. 여러분들 우리 엘리엇 구독자분들은요 항상 박감사님도 같이 영상을 보고 나오면 알람 설정해놨다가 보면은 항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요. 그게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박감사님이 나중에 같이 듀엣 방송할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지금 제 말 듣고 뭐 한 달 사이에 좀 팔았거나
뭐, 한 2달 전에 팔았거나, 뭐, 몇 달 사이에 팔았거나, 아니면 작년에 팔았거나, 솔직히 작년에 파나 지금 파나, 한 3, 4년 2, 3년 있다가 보잖아요. 그때 팔기 잘했다는 얘기 분명히 나올 거예요. 물론 제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근데 저도, 팔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이랑 같은 지금 포지션이에요. 자, 제가 생각하는,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차트를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파동은 60년부터 시작된 파동이 79년 1파, 87년 2파, 지금까지 3파인데 그 3파도 1, 2, 3, 4, 5가 끝났다. 왜? 이때 8.6년 올랐는데 지금 8.7년째거든요. 8.7년, 이게 8년이고요. 여기가 8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파동이 끝났다고 보고 앞으로 조정이 올 거라고 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34년 동안 상승한 거에 대한 조정파를 생각하는데 여기서 3개월 먼저 팔면 어떻고 6개월 나중에 팔면 어떻고 여기서 수익이 예를 들어서 제가 자꾸 뭐 자랑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데 1억 7천 자기 자본으로 9억 2천을 벌었는데 거기서 9억 5천을 벌면 어떻고 8억 7천을 벌면 어떻고 그 몇 천만 원, 5천만 원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팔 수 있을 때 팔고 또 저는 또 또 개인도 사정이 있고 또 집안 사정이 뭐 이러니까 와이프랑 상의해서 한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각방을 써야 되니까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 농담이에요. 와이프 없으면 못 자요. 제가 지금 말 더듬잖아요. 근데 새벽에 갑자기 제 팔을 딱 때리고 그래요. 와이프가 더듬지 좀 마 이래요. 그럼 저는 갑자기 입을 탁 막아요. 이 유튜브 방송 이게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자꾸 저희들이 왜 버벅거리냐 더듬냐 말 좀 더듬지만 않으면 참 좋은 방송인데 19금만 안 하면 개그만 안 하면 근데 천생이 그런 거 어떻게 해요. 하여튼 그만큼 저는 각방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옛날 파동을 보면 김영삼 때 조정 2파랑 이명박 때 조정 2파랑 비슷하듯이 지금 파동이 8년 동안 오른 노무현 대통령 상투랑 지금 문재인 대통령 상투랑 기간도 똑같고 파동 패턴도 똑같아. 근데 약간 틀린 거는 노무현 꼭지는 마지막에 세게 올라가다가 꺾였는데 91년에는 약하게 오르다가 꺾였거든요. 기존의 상승파에 비해서. 근데 지금 약하게 오르고 있다. 그 비슷한 파동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러면 돼요. 만약에 작년 말에 팔았거나 올 초에 팔았으면은요, 우리가 지금 8년 7개월 오른 과거처럼 여러분들 거의 8년에서 9년 사이 오른 상태에 판 거예요. 여기서 팔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요런 데서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여기서 파는 거는 괜찮아요. 아니면 꺾인 다음에 솔직히 팔아도 되게 몇 달 있다 팔아도 돼요. 팔릴 수만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역사에서 5년 이상 오른 대통령이 한 번도 없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19년 재임했을 때도 올랐다 내렸다 반복을 했다고요. 물가지수까지 감안하면. 예를 들어서 노태우 대통령 때 그렇게 급하게 올랐어도 우리나라의 가장 강한 상승이었거든요. 88 올림픽 이때도 4년 오르고 1년을 빠져서 끝났어요. 요 파랑의 대통령이에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 IMF 때 바닥치고 엄청 올랐잖아요. 그때도 김대중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1년 동안 폭락했잖아요. 그렇잖아요. 98년 말까지 폭락했으니까 그 다음에 4년 올랐어요. 그리고 노무현 때 엄청 올랐다고 치지만 4년 오르고 마지막 버블세븐 무너지면서 1년 동안 빠졌어요. 그 다음에 어쨌든 5년 동안 온 대통령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내 올랐거든요. 근데 내내가 4년이야. 내내 치킨 생각나네. 그쵸? 5년 안 했잖아요. 어쨌든 5년 오른 대통령은 없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재임을 했으면 1년차가 빠졌을까? 아니면 조금 조정했을까? 뭐 그런 의문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5년 차죠. 근데 내년 5월 달에 이제 퇴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저는 그 대통령 취임한 달 말을 갖다가 기준으로 하니까 지금 얼마 지났어요? 6월, 7월 지났죠. 8월 달은 아직 여기 계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 기준으로 10개월 남았죠. 10개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아요? 한 두어 달 올랐다가 한 18개월 떨어지면 5년 차는 하락하는 걸로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어서 2014년, 15년 이때 팔았으면 낭패지. 그 이후에 2년 동안 몇 억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뭐 작년 말부터 지금 또는 앞으로 몇 달 후에 파는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는 한 1, 2년 안에 엄청 웃을 거예요. 저도 웃을 거니까. 홍남기 웃기냐? 그거랑 달라요, 이거. N이에요, N. 달라, N. 그 다음, 홍남기 부총리가 2008년 9월에 상투에 근접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랬고, 한 2달 전부터 계속 상투론을 얘기했잖아요. 그게
실질지수 요 감정원에서 나온 2008년 9월 상투랑 지금 상투인데 딱 7월 달까지 데이터를 넣으니까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주장한 다음에 2달 올랐는데 딱 땄어요. 딱 실질지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잠깐만요. 네. 아까 사탕 먹은 게 이빨에 잠깐 껴갖고 죄송합니다. 우리 큰 놈이 그냥 어디서 오다가 편의점에서 샀는지 사탕을 주더라고. 아까 속으로 아유 아빠가 생각나서 사서 주겠지, 남는 거 버리기 아까워서 주겠냐 그러고 말아요. 자, 그다음 요 데이터 차트에서 볼 게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금융 취약성 지수라고 나타나는데 IMF 때를 100으로 놓고 가장 위험할 때를 100으로 놓고 가장 안전할 때를 0으로 놨을 때 카드 사태랑 그다음에 서프라임 때랑 지금에 거의 근접했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금 대출 쪼이고 금리 올린다 그러고, 물론 솔직히 금리는 한 이틀 있어야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시중금리는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대출도 쪼이고 있고. 그 다음 요거는 여러분들 이거 주택 구입 부담 지수예요. 이게 2008년 9월달 그때가 상투였거든요. 근데 지금 1분기 기준으로 상투에 거의 그때까지 왔어요. 이게 뭐냐면 주택 구입할 부담이 가장 큰 시점이 지금이란 얘기예요. 그걸 지수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파는 사람이 부담이 커요? 사는 사람이 부담이 커요? 지금 사는 사람은 지금 15년 만에 가장 부담이 큰 가격에 사고 있는 거라고. 맞죠? 이거 주택산업연구원 주사년 좋은 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내년 다음으로 좋은 년이 주사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파는 사람은 부담이 없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부담 있는 거지. 주택 구입 부담이 가장 큰 때라니까. 지금 이때가 가격이 오르니까 제일 부담이 큰 거긴 하겠지만, 그 다음 다른 지표를 또 보면 이거는 5분위 배율이에요. 그러니까 하위 20%의 아파트 가격과 상위 20%의 아파트 가격의 배율 전국으로 따졌을 때 지금 8.8배예요. 근데 꺾였어. 7월달 최저 KB 지수거든요. 근데 KB 지수에는 안 나오는, KB 지수보다는 훨씬 넘었죠. 그렇지만 조사하기 이전에가 고점이었다고. 2007년 1월달 이때 버블 세븐일 때가. 지금 파시는 분은요 사상 최고치 근처에 파는 거예요. 버블이 가장 클 때, 배율이 가장 클 때 파는 거라고. 이때처럼 막 3배, 4배 이때가 아니라 8.8배에다가 파는 거라고. 얼마나 좋아요. 고맙고. 나중에 이렇게 꺾인 다음에 할 때는요, 물론 거래도 잘 안 되겠지만 한참 낮은 가격에 팔 수가 없어요. 또 이번에는 PIR,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과연 연봉을 몇 년치를 그대로 모아야지 집을 살 수 있냐 보면은요, 이거는 KBS는 2009년부터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거는 강남 3구 같은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소득 도시가구 5분위 월소득 5분위에요. 5분위 가장 많이 버는 사람들 월 수입이 1074만원 이래요. 통계청에서 나온 거예요. 1074만원 5분위. 그 다음에 1분위는 144만원이에요. 10배 가까이 차이 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비싼 집을 살 때 몇 년 걸렸냐 치면 91년에는 9.4년 걸렸는데 IMF 때는 4.2년으로 떨어졌어요. 아파트값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소득은 늘었지 그 사이에. 그 다음에 2006년 11월 버블 세븐 상수 칠 때가 또 꼭지였어요. 이때 13.3년 걸렸어요. 옛날보다 좀 더 걸렸네. 그 다음에 아파트값이 빠졌는데 소득은 좀 늘었어. 그러니까 7.5년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한 8년 올랐잖아요. 근데 소득 는 것보다 아파트 값이 더 올랐어. 그러니까 16년 걸려요. 16년. 이게 아직 이 직전 데이터까지 하면 16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9년, 13년, 16년 이렇게 돼 있을 때 엄청 비쌀 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자가 부담이 큰 거지 매도자는 부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 생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투 지급 빠졌어. 그래갖고 내가 판 것보다 더 올랐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2000세대가 있었다고 쳐봐. 그 2000세대 중에 몇 채 팔리겠지. 근데 나중에 3년 4년 동안 빠졌어. 한 진짜 몇 억이 빠졌어. 그러면 그때는 2000세대 중에 1973세대 이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거기 살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먹었다 만 거예요. 그야말로 사이버 머니야. 팔고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 한 내 돈이 아니에요. 부동산은 보니까. 왜냐면 다 상투에 팔어. 그러면 땡큐지. 근데 다 어떻게 상투에 다 팔아요. 2000세대 중에 한 7, 8세도 못 팔어. 다 그대로 살아. 그냥 몇 년 빠져도 살아. 어차피 팔 생각도 없었고 살 생각도 없었고 나는 집 값이랑 상관없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 팔고 평가이익 그거는 주식도 그렇고
뭐 모든 상품도 그렇고 지나 보니까 다 헛되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 또 다른 차트. 이거는 과대 분산 테스트라는 건데 과거에도 보면 일단 강남은 그 버블이 해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버블이 해소가 되면서 폭락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투자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강남은 버블이 있어야지 계속 오르고, 이 버블 기간에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 버블은 뭘로 따지는 거냐면 내재 가치인, 그러니까 본질 가치인 전세가 변동성 분의 매매가, 즉 투자 가치가 플러스된 매매가의 변동성을 가지고 구하는 건데, 지금 강남은 보니까 전세값 올라간 거에 비해서 매매값이 별로 변동을 못해요. 그만큼 투자 가치가 떨어졌어. 근데 아직도 노도강 이쪽은 투자 가치가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줄었어. 지금 전세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매매가가 많이 못 올라가. 같이 올라가더라도. 근데 과거에 무너질 때 언제 보니까 먼저 강남이 먼저 이렇게 꺾이고 그다음에 노도강이 꺾일 때 그다음에 폭락하더라. 근데 아직 안 꺾였어요. 이제 근데 간달간달해 지금. 얘도 지금 여기 위에서부터 떨어졌잖아요. 그다음 그러니까 요런 위험을 왜 우리가 집을 갖고 그대로 당하냐고. 난 발 빼고 있으면 되지. 이런 위험이 와도 나랑은 상관없는. 그러려면 현금을 들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입주 물량인데, 지금 앞으로 입주 물량이 줄기 때문에 올해 내년 계속 아파트가 오를 거다 그렇지만, 물론 이제 2023년 4년에 이제 그 입주 물량 저기 둔촌주공이 12,000세대부터 막 들어오죠. 근데 그것보다 3기 신도시야. 그것보다 저는 뭐냐면 임대 말소 물량, 이 말소 물량이 엄청나거든요. 앞으로 나올 게. 근데 아파트가 안 빠지면은요, 이 사람들 그냥 들고 있어. 쉽게 못 팔아요. 근데 아파트가 빠락하잖아요. 제일 먼저 던지기를 한다고. 던지기로.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임대 말소가 4년 8년 지났으니까 말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8년 전 10년 전 또는 15년 전에 사놨던 집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딱 사자마자 임대 등록을 안 했을 거라고. 한 4년 정도 5년 정도 들고 있었는데 임대 등록을 했고 딱 등록했어. 그러니까는 대부분 10년 안 바뀔 거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 샀어요? 여기 샀다고. 2013년 14년에 또는 12년 이때 샀던 거라고. 이때 3배 4배 지금 올라 있는데 언제 팔까 노리고 있다가 야 아니다 싶으면 냄새가 나면은요 그냥 던진다고. 이 사람들은요 워낙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엄청 싸게 팔아도 해피해요. 왜? 세금을 두드러 맞을 수가 있거든.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적다고, 입주 물량 적을 때도 폭락한 적 많아요. 이때 보세요. 우리 2011, 12, 14, 10년부터 이때 폭락할 때 입주 물량 없었어요. 이거 그냥 엘리트레파 입주할 때 말고는요. 그 다음에 입주 물량 없었어요. 그때 폭락했다고.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랑 상관없어요. 그리고 미분양이 없으니까는 아파트 하락할 거다. 아니 상승할 때는 미분양 없어. 하락하니까 그 다음에 미분양이 쌓이는 거지. 지금 미분양 없어요. 지금 하락하나요? 안 해요. 지금 하락 안 하잖아. 지금은 상투 근처라는 생각은 들지만 아직은 폭락이 지금 당장 어제 오늘만 폭락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른 또 데려 볼게요. 자, 이거는 그 선수들인 법인들, 이 법인이랑 개인들이 그 법인 등록 그렇게 임대사업자 등록한 그 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한테 엄청 팔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여기 그래갖고 지금 다주택자 지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뉴스에는 다주택자가 그 주택을 처분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른다. 선수들은 올리면서 판다고 그랬잖아요. 올리면서 팔고 내리면서 팔고 해야지 평균 단가가 아주 높지. 상투 딱 찍고 그때부터 여기 땅 하고서 팔기 시작하면요. 몇 채 못 팔았는데 확 떨어져. 100채 팔아야 되는데 10채밖에 못 팔았어. 7, 80채를 바닥에다 팔아야 된다고 그러면 사자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천천히 눈에 안 띄게 야금야금 팔고 또 꺾일 때 팔고 갖고 아주 최소 분량만 나중에 나왔다가 시장을 망가뜨리려고 던지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시장이 망가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판돈 갖고 있다가 빠져라 고사진에다가 나중에 또 바닥에서 또 들어오고, 이런 게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됐어요. 뭐 주식이 그런데 부동산이야 뭐 안 그러겠어요? 그 다음 지금 제일 위험한 게 지금 어저께 집 계약했다 하시는 분 분명히 집 매수한 사람은 분명히 대출을 꼈을 거예요. 대출 안 끼고 살 수가 없지. 근데 그분은 분명히 어저께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은행이랑 다 얘기를 해갖고 잔금 치를 때 대출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금리가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대출이 발생해야지 이자가 발생하는 거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들 고정금리겠어요? 한 2달 있다가 당연히 변동금리인데 지금 벌써 82%인데 이게 82% 이게 82%라는 얘기가 여기는 50%였는데 지금 반반 치킨이었던 고정금리 변동금리가 지금
변동금리가 82%라니까 점점 더 늘 거야. 그러면은 지금 매수한 사람이 후달리는 거지. 금리 올라가고 대출 쪼이고 그러면 그걸 하셔야 되고, 앞으로 금리가 지금 제가 시뮬레이션 한 거지만 한 번, 두 번 올릴 게 아니고, 만약에 이번 달 모레 진짜 그 언론의 어떤 뭐 모략이나 이런 거에서 금통위원들이 소신을 버리고 딱 동결을 시켰어. 저는 확률은 없다고 보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세상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10월 달에는 안 올릴까? 11월 달에는 안 올릴까? 올리기 시작할 거라고요. 연내 올린다고 그 못을 박았잖아요. 그리고 질서 있게 2번 이상 했잖아요. 근데 설마 12월 달에 올릴까? 연달아? 2번 올리려면 이번 달에 올리고 다음 한 달 쉬었다가 11월 달에 올리거나 12월 달에 올리거나, 그게 순서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자료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취약하냐면 개인 부채가 110% 넘었죠. GDP 대비. 그 다음 기업도 같이 늘었어. 그래서 둘 다 110% 넘으니까 그 민간 신용, 가계, 기업 합친 게 정부 빼고 이게 220%야. 이 220%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이 1991년에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됐고 부동산이 폭락을 했고요. 다 이때 민간 신용이 210% 됐던 거예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미국도 생산 가능 인구가 줄 때 기업 부채는 별로 없었지만 가계 부채가 100% 딱 맞고서 얻어맞았고 케이스 실러지수가 폭락을 했었어요. 스페인도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할 때쯤에 개인 부채는 한 80% 됐지만 기업 부채가 126%야. 합쳐서 207%야. 그러니까 200% 넘어서 210% 안팎이 되면 일본, 미국, 스페인 여지없이 깨졌다고. 당연히 생산 가능 인구는 같이 줄었지. 근데 우리 생산 가능 인구가 내년부터 준다고요. 올해 황투치고. 근데 지금 합친 게 110% 둘 다 넘어갔고 합치면 210%가 넘은 거예요. 얼마나 위험해요. 자, 마지막 요 한 장으로 제가 잘 정리하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2년 전 동월비 했을 때 지금 상투랑 2006년 상투랑 91년 상투랑 2년 전 동월비 꺾이는 게 거의 똑같다. 진짜 이 파동까지 똑같아요. 특히 91년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8년 하락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6년 하락했지만. 자, 정리합니다. 오늘 상당히 내용이 길었는데, 오늘 최근에 한 달 전부터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달 전 영상에도 누가 댓글을 쓰면 저한테 뜨거든요. 최신 글에 계속 떠요. 보면은 한 달 전부터, 제가 지금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4개월 차잖아요. 만 3개월 넘었어요. 4개월 차예요. 5월 초부터 시작했으니까. 근데 최근 한 달 사이에 계속 집을 팔았다고 그러고 팔까요라는 그러고 물어보는데, 실제로 팔았다는 분들이 여럿 있어요. 그러니까 팔까요라는 분은 제가 파세요라고 못하지만 엘리언님 말 듣고 팔았어요. 오늘 이 글처럼. 그러면 아유, 왜 파셨어요? 팔지 말지. 이렇게 말 못 하잖아요. 그래갖고 어차피 저랑 같이 이제 동병상련 해야 되니까 제가 생각하는 근거를 같이 이제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좀 쫄리네요. 아니, 쫄지 마세요. 아유, 저도 안 쫄려요. 왜냐면 길게 보세요. 길게. 몇 달 더 오르면 어떠고, 내가 몇 달 일찍 팔면 어떠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일본 20년 동안 하락했는데 91년에 누가 이제 예를 들어서 90년에 팔았어. 그리고 1년 더 올랐어. 괜히 팔았다. 왜? 1년 더 올랐을 텐데. 나중에 보니까 20년이 하락했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오늘 팔았어. 근데 1년 더 올랐어. 괜히 팔았네. 근데 박승총재 말처럼 30년 빠졌어. 그러면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볼 때 한두 달 안에 뭔 사단이 난다니까. 제가 보는 지표로는. 예. 자, 물론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저는 늦어도 4월 달에는 상투 친다고 봤어요. 근데 제가 간과한 게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도 올해 안에 상투 치는 거는 몇 달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미보다는 쫄렸나요? 여러분들 근데 좀 쫄렸나요? 쫄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틀고 계속 제 엘리엇 TV랑 같이 그런 거 연구하다 보면은 쫄리는 거 다 해소가 될 거예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